사교육 지금 논란에서요. 오늘 아침에 보면 입학사정관 했던 사람, 진학교사, 그러니까 학교의 각 고등학교의 진학상담 교사를 학원이 영입해서 입시 컨설팅 카르텔을 만들었다. 수시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된 뒤에 이들이 급증했고 자소서 작성해서 토탈 케어로 진화했다. 처음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만 도와주다가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 보듯이 애를 갖다가 안 되는 애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시 토탈 케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 정책이 많이 바뀌니까 이게 필수 코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씩 한 학기에 받고 이걸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개된 양상을 보면 오늘날 이 사교육 문제, 대학 입시의 엉망이요. 결국은 이 역대 정권도 그렇게 대학 입시 제도나 이 사교육이 심해지도록 정책을 만들어 왔고, 그 속에서 교육부 관료와 또 학원 일타 강사, 그리고 수능의 출제위원 등이 전부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면 수능 대혼란이 벌어졌는데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이 출제 오류 등을 저질렀는데도 10년간 감사 한 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해먹기 좋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 좌우 정권들은 대학 입시 제도를 갖다가 딱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기득권의 자식들이 가기 좋게 만들었고, 교육부는 그걸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학원과 연결된 카르텔로 그렇게 만들어 갔고, 그리고 이 시험을 내는 자들도 결국 교육부와 학원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점점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킬러 문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발표하면서 2조가 발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냈다고 공개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잘 해먹다가 이 정권의 지지 기반을 넓혀야 되는데 지지 기반이 보수 일부로 확장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권이 이제 사교육을 지지 기반을 늘리는 쪽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교과서 내 출제 그리고 쉬운 문제 이런 걸 주장하면서 지금 이 사교육 재벌들과 카르텔과 일타 강사들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KBS 수신료 분리 중수의 코너에 몰린 KBS 측이 어제는 이 사교육 재벌의 대표격인 손주원 메가스터디 회장을 생방송 밤에 11시에 하는 더 라이브라는 프로에 출연시켜서 정부를 갖다가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손주원은 부산 동성고등학교 출신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왔는데 인터넷 강의업계 대북격인 인물로 인강이라는 플랫폼을 갖다가 완전히 정착시켰고 대입 인강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삐뚤어진 교육열에 편성해서 교육이라는 사업을 재벌급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삼수 끝에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고 놀다가 학사 경고를 받고 군에 갔고 군에 갔다 와서 대학원에 가고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룹가해를 하고 보습학원을 차리고 그리고 돈을 짭짤하게 벌다가 단속에 걸려서 폐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에 있던 대일학원에서 수능 사탐 영역에 강의를 했고 말발이 좋아서 유명세를 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선생 손사탐이라고 불리며 2000년대 초에 강남 최고의 스타 일타 강사의 원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사탐 강의를 할 때는 그 학원 앞이 그야말로 인파로 혼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한 달에 4억을 벌었다고 하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2000년 7월에 메가스터디를 만들었고 코스닥에 상장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떼고 이제 회장으로서 이제 폼 잡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사회를 하면서 국사 강의에서 노무현을 시대를 잘못하고 난 개혁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합민주당 후보 지연 유세를 2008년에 펼쳤고 그리고 한때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통합을 주도하는 단체에 참여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은
그야말로 야당 성향이다라는 거고, 심지어 야당 후보들을 공개 지지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어제 텔레비에 나와서 킬러 문항을 만든 거는 교육 당국이다, 요렇게 공격을 했어요. 킬러 문항의 정의에 대해 정부 발표가 현장과 다르다. 정답률이 5% 이하, 10% 이하 아주 낮은 것을 킬러 문항이라 하는데,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한 걸 보면 공교육을 벗어난 영역에서 출제된 것을 킬러 문항으로 본다. 정부가 킬러 문항과 사교육을 연결시키는데, 킬러 문항을 만드는 것은 교육당국이고 교육과정평가원이다. 사교육이 거기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킬러 문항이 나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교육을 잡겠다고 EBS 연계해서 70%까지 지나치게 출제하면서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EBS 교재에 썼던 유사 문제가 나오다 보니 변별력이 없어져서 수능 자체가 변질이 됐고,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려다 보니까 킬러 문항이 생겼다. 2018년 문재인 정권 때도 사교육 잡겠다고 영어를 절대 평가로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풍선 효과가 나와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이니까 영어는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국어 수학에 집중하면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 킬러 문항 배제 발표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은 별로 크지 않을 거고, 킬러 문항과 관련된 학생은 최상위권 1%다. 사실상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교육교육 안에서 출제된다고 해도 다수 학생들은 올해 수능이 기회가 된다, 이러면서 사교육을 잡는 말에 어폐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제로 치열한 입시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적 수요다. 그래서 학벌 위주 사회, 그리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 사교육만 잡아서 해결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이 사교육으로 재벌이 된 사람이 이제 사교육이 뭘 잘못했냐, 다 이게 정부의 교육 시스템이 사교육을 이래 만들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이 아주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의 입시 제도에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인터넷 강의가 없을 때는 그냥 부자들만 사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그냥 학원에 다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가 생기면서요, 이제 전 국민이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비싼 사교육을 전체 국민으로 평준화시켰다고 헛소리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인터넷 강의란 게 없었다면 이렇게 그냥 저소득층까지도 사교육에 매몰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저소득층까지도 지금 사교육에 매몰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 책임이 보편적 사교육 시대를 열은 사람이 정부의 입시 제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우리 탓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부당하게 떼돈을 벌어놓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연결된 유착관계와 카르텔이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다 빼고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미의 이 마약 카르텔이 정부가 부패해서 우리가 마약 장사를 하게 됐다, 국민이 불안한 정부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서 마약을 찾았고 우리는 마약을 팔았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요, 창피한 줄도 알고 미안해 할 줄도 알고 양심이 좀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윤 정권의 묻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사교육 최고 재벌이 나서서 너그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데 대해서, 자, 메가스타디를, 이 사교육 재벌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요 깨갱하면요, 사교육 일타 강사가 정부보다 세다고 간주하겠어요. 자, 이동관이가 방통위원장이 될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동관이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싶으면요, 지금 윤 정권이 작년 5월 들어서고 난 이후에 SNS 플랫폼, 어디를 말하는지 알겠죠? 자, 그런 것들에 가해졌던 윤 정권 이후에 숱한 탄압이 뉴스 브리핑뿐만 아닙니다. 저 말고도 지금 소송 그런 데가 많아요. 수많은 그
보수 쪽에 있는 이 채널들도 굉장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무슨 뭐 정보기관 앞잡이 비슷한 것들이 무슨 말들을 전파시켰는가 하면 한산혁이가 방통위원장에 앉아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틀들이 남아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이 SNS 플랫폼에서 장난을 치고 노딱을 미기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현 정권의 끈앞을들이거나 정보기관의 앞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 정권의 유력한 관계자도 그런 말을 비공식적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저거가 탄압하라고 시켜놓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윤 정권 손대지 못하는 문 정권에서 임명했던 방송통신 관계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한다. 내가 바보입니까? 어떤 것들이 당하고 있는가를 내가 모릅니까? 당사자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면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되면 지금 1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뒤에 있으면서도 특보 위치에서도 이렇게 쪼아왔는데 앞으로 공식적으로 방통위원장이 되면 얼마나 장난을 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되기 전에 입장을 밝히세요. 안 그러면 떳떳하게 지금까지보다 더 쪼우겠다고 해보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유감이라고 말을 하든가 적당히 뭉개면서요 방통위원장 돼갖고 또 안전히 권력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권력에 이빠른 소리 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철저히 밟아버리겠다. 그런 자세로 방통위원장 하면 당신도 끝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